사회학개론 수업은 본격적인 사회학과의 기초 수업이죠. 그래도 나름 입학사정관제도 지원해봤고 수시도 써봤던 입장에서 고등학교 때 사회학을 조금은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만과 편견을 와장창 깨준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대학에서 배우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삐삐를 맞게 됐습니다. 저 영어가 멱살 잡고 정시로 들어왔습니다. 이 수업은 줄여서 인설진이라고 불렸던 수업인데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저희 학번 때는 1학년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들어왔으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던 그런 수업인데 그냥 동기들끼리 수업을 들어서 좋았다 이 정도? 첫 학기라서 수강 신청을 잘 못해서 이제 줍게 된 수업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나마 영어에서 듣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은 수업이었는데 그냥 파2 애니메이션 보면서 대사 외워서 빈칸 채워넣기였던 수업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교양 수업 들으려고 대학 왔나 자괴감 들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자괴감이 들었던 탓인지 역시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수업은 아나운서의 꿈을 꾸었던 제가 대학에서 배우는 방송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기대하며 들었던 수업인데요. 역대급 최악이었습니다. 제 8학기의 대학생활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C+란 점수고요.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시험을 내셨으니 그걸 열심히 풀긴 풀었는데 내가 뭘 틀렸는지 시험지 열람도 못하게 하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폐기로 옴부즈 오피스라고 이렇게 학교에 불편사항을 신청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신청도 해보고 그랬던 수업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몇 학기 안 지나가서 이 수업은 폐강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제 성적표에 5점을 남긴 수업이라 참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개론에서 배웠던 사회학 이론들을 좀 현대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었던 수업인 현사쟁. 이 수업은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실제로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팀플이 주가 되었었는데요. 저희 조는 지역 갈등이라는 걸로 팀플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지역 갈등이 심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되게 첨예하고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사회인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 이론이 아직은 낯설었던 탓인지 성적은 B를 받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1학년 1학기는 재수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과에 오기도 했었고 또 첫 학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험 준비도 막 한 달 반부터 하고 진짜 약간 모범생처럼 지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저의 8학기의 생활 동안 제일 낮은 성적을 받은 한 학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만우절날 교복도 입고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서 또 새내기로서의 추억은 나름 또 동기들과 알차게 챙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은 안 것 같았고요. 이 수업은 필수 교양이었는데요. 지성과 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성? 좀 있는 것 같고 글? 좀 쓰는 것 같은데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분석했던 팀플이 좀 기억에 남는 수업이네요. 이 수업은 제가 중학교 때 2년 정도 중국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서 A뿔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수업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중문과랑 중국학부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현지인들한테 치이며 겨우 B+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도 이제 이름 그대로 사회학의 역사와 고전 이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신 교수님이 했었기에 매우 재밌었고 흥미로웠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A0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께 정적 메일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써본 기억이 있고 결국 성적은 바뀌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내가 교수님의 기준에 못 미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긍을 했던 그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이때만 해도 제가 광고학을 다전공을 할까 생각을 했었던 터라 들었던 수업인데 제가 또 처음으로 들어본 100명 넘는 대형 강의예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광고에 대해서 얕게 훑고 지나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 또 발표 점수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본투비 관종이어서인지 몰라도 100명 넘는 수업에서 발표하는 거 딱히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사회학에 좀 더 관심이 많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듣게 된 수업이었는데요. 뭐 막 뼈 얘기 나오고 이럴 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팀플이 이제 되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팀플이었는데, 저희 조가 그때 스트릿 댄스를 주제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실제 댄서분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홍대 그 스트릿 댄스 버스킹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하는 것도 가보기도 하면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대학의 팀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느꼈던 수업이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팀플도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수업인 것 같아요. 다행히 성적도 좋게 잘 나왔고요. 이 수업은 이제 사회학과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통계 수업인데요. 기초 통계를 다뤘던 만큼 내용이 그렇게 딥하지 않고, 그 다음에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써봤던 거라서 좀 많이 어렵지 않게 잘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보다도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배웠던 수업인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점이 의문이 남지만, 그래도 실제로 계산을 많이 하기보다도 통계에 대한 분석 위주로 시험이 나와서 성적은 다행히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도 이제 새내기들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필수 교양 수업이었는데요. 원어민 교수님과 이제 영어로 하는 반이었는데, 제가 제일 높은 반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 동기들 중에 해외에서 좀 살다 온 친구들, 그리고 영어 특기자 친구들과 좀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A뿔은 좀 포기했던 수업이기도 해서 뭐 B뿔 받은 거에 만족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교수님이 너무 좋았어서 좀 영어를 재밌게 써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수업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수업은 이제 저희 과에서 졸업을 하려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인데, 그냥 교수님 한 분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하는 수업인데요. 이때는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뭐 성격 검사, 직업 검사 이런 거 해보면서 얘기를 나눴던 수업이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제 대학이란 곳이 어떤지를 알겠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조금 더 시험이나 생활에 대해서 여유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성적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운 좋게 잘 나왔죠. 마지막 과목의 성적이 나오면서 딱 제가 4.14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막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나 처음으로 4점대 넘어봤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남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고 순수했던 학기였던 것 같아서 유독 생각이 많이 나는 학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회학이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좀 확신을 갖게 된 학기여서 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어준 학기인 것 같습니다.